네. 자, 14번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저 gx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1과 1 범위 바깥에서는 그냥 x라는 함수예요. 그냥 그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x는 다항함수인데 얘가 몇 차 함수인지 그런 거는 전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항함수니까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아이의 그래프의 기본적인 틀은 어쩌지 가나다가 없더라. 그래요. 진짜 일본어 거. 원래 가나다에서 자, 여기 마이너스 2라고 여기 1이 있어요. 네. 그러면 x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1일 때 1. 그래서 여기 x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를 지금 등원 없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여기는 y축이 있겠죠. 자, 여기서 어떤 모양이 그려질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이제 해석해야 돼요. hx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걸 잘 해석해야 되거든요. 자, 얘는 뭐냐면 t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t가 2로 갈 때 우극한이야. 그럼 자, 우극한과 우극한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극한의 곱의 형태, 다시 말하면 곱의 우극한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우극한이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봐야 되나? 여기에 0과 여기 2를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왜냐면 이 gx라는 녀석은 여기에서도 다항함수, 여기서도 다항함수야. 그렇죠? 다항함수에서는 극한값과 함수값은 동일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저 hx라는 이 아이를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이 녀석, 그러면 얘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g가 x 그리고 g의 x 플러스 2인 상태에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리미트 무엇이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는 극한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정확하게는 우극한 거죠. 네. 자, 다시 t가 0으로 갔어. t가 2로 갔어. 그 말은 얘는 t가 0으로 간다라는 말은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자체가 그냥 x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x 플러스 2로 간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x가 이제 어떤 값으로 가겠지. 그러면 그 값에서의 그 a라는 값에서의 우극한과 a 플러스 2라는 값에서의 우극한의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편의상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 특정한 값에서의 우극한과 그 특정한 값에다가 2를 더한 값에서의 우극한을 곱하겠다라는 소리거든요. 얘 뜻의 의미가. 그러면 이제 해석해보자. 저 1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h1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야. 그렇지? x가 1이면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1에서의 우극한은 1, 그렇죠? 근데 1보다 2만큼 큰 녀석의 우극한은 3. 그럼 1과 3을 곱했으니까 얼마? 3. 이건 맞는 거야.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함수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제 한번 해봐. 자, 이게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저 x라는 아이가 이게 지금 간격이 지금 2거든. 네. 그러니까 얘가 애초에 여기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죠? 또 여기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는 여기 걸치고 하나는 여기 걸칠 때, 또 하나는 여기 걸치고 하나는 여기 걸칠 때, 그리고 둘이 딱 여기 걸칠 때. 그래서 얘는 5가지의 함수 형태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그것들이 연속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그래서 니은이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닐 것 같은데.
x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3보다예요. 아, 왜 마이너스 3보다냐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가 걸리잖아. 네. 그렇죠? 그럼 얘보다 작을 때야 여기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하나.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얼마보다? 마일. 마1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마1보다 x가 크고 1. 1보다 작을 때. 오, 느낌 오네. 자, 그 다음에 x가 얼마보다? 1. 1보다 클 때.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3보다 x가 클 때. 요걸 이제 다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잖아, 둘 다. 네. 근데 둘 다 무슨 식이야? x라는 식을 따라가. 네. 그럼 여기서는 얘는 그냥 x고 얘는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요 안에서는 얘가 어떤 식이 되냐면 x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식이 돼. 여기서는.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얘가 여기 걸리면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야. 그치? 근데 얘가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다항함수인데 무슨 함수? fx라는 함수야. 그럼 얘는 이쪽은 그냥 x인데 얘는 그냥 x가 되는데 얘가 뭐가 돼야 돼? f의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완전 다른 거죠. 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똑같은 원리로 자, 이렇게 걸렸으니까 fx 그리고 이번에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얘가 이제 원래 x라는 녀석이었어. 네. 자, 이 녀석은 지금 1보다 커요. 잠깐만,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저기 왜 좀 없어도 이거 필요 없네요. 그렇죠. 이거 필요 없다. 그렇죠. 네, 저쪽만 생각합니다. 자, 요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니까 얘는 그냥 x랑 x 플러스 2 이렇게 적응해야지 돼요. 자, 근데 이제 생각해봐. 지금 등호가 다 빠져 있어. 그렇죠? 아, 등호를 지금 집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다가 등호를 집어 넣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자. 봐봐. 여기 마이너스 3에 만약에 등호가 들어오잖아. 지금 이거 다 우극한 얘기거든. 우극한. 네. 마이너스 3에 만약에 등호 들어오잖아. 마이너스 3보다 작다의 등호가 들어가버리면 자, 여기 딱 걸친다는 거거든. 그럼 이 녀석이 우극한 여기지. 안 되네. 그러면은 얘가 이걸 쓸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안 되고. 근데 여기서는 괜찮아. 자, 마이너스 3의 등호가 붙으면 딱 요렇게 거쳤고 어차피 이 녀석이 이걸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붙어줘야 되고. 자, 여기를 볼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근데 자, 어차피 이렇게 되는 구조이거든. 그럼 얘한테 지금 뭐가? 이 fx가 있어요. 그러면 딱 여기서 여기 걸쳐도 어차피 얘 오른쪽이니까. 얘 오른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등호가 붙을 수 있겠다. 이래도? 그러면 뭐 느낌상 1이겠죠. 근데 한번 확인해봐야지. 자, 1일 때야. 1일 때 어차피 얘가 우극하니까. 그렇죠? 여기 걸쳐도 오른쪽을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1에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쪽으로 붙으면 왼쪽 거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게 누구의 함수야? hx의 함수인 거야. 이게 hx의 함수의 이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것들이 이제 연속인 걸 확인해야 돼. 자, 이것들이 연속인 거 어떻게 확인해야 돼? 마3에서 확인하고 마1에서 확인하고 1에서 확인해야 되잖아. 그쵸? 자, 마3에서 확인해보자. 여기다 마3이 들어가면 무슨 상태가 보이죠? 3. 3. 그럼 여기다가 마3이 들어가면 마3에다가 f에 얼마? 마1. 마1 이렇게 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 이게 같은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같은 거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다 써볼까 연결 지점. 아니, 이게 같다는 보장은 어떻게 할 거냐고.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겠구나. 그렇지. 만약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 fx에 대한 언급이 1도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이런 함수인데 이게 연속이니까 이 -3을 넣었을 때 같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1 넣었을 때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도 같아야 되는데 얘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모르네. 모르는 거지.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수학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그수로 가봅니다. 쩌면 돼. 자, -1부터 1까지 해서 뭐 한대요? 감소함수래. 그 다음에 g에 -1을 대입했더니 -2가 나왔대. 자, g 요 함수에다가 -1은 어디로 들어갔어? fx. 여기로 들어가죠? 그러면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가 됐다네. 그럼 봐봐. 요 사이가 지금 fx의 그래프잖아. 네.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어디가 됐어? 마이너스 2가 됐어. 그럼 여기겠죠. 감소. 그렇죠? 근데 얘가 감소한대. 그럼 그래프가 어디로 가? 밑으로 가겠지? 뭔진 몰라도 밑으로 가. 우와. 그치? 뭐 어떻게 꿈틀꿈틀하던. 근데 꿈틀꿈틀도 못해. 왜? 감소함수니까. 뭐 그냥 꿀렁꿀렁 할 수 있어도 어쨌든 내려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어쨌든 가겠지. 네. 그럼 이 생각해보자. 함수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수지. 봐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라고. 어려운 문제라는 소리야. 자, 얘 hx가 네. 자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된 거야. 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대. 자,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을 갖냐라고 물어봤어. 네. 이 가질까 안 가질까만 생각해봐. 감가.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을 갖냐. 이게 무슨 말이냐?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을 갖냐. 무슨 말인가? 가져요 안 가져요?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러시네요? 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무슨 말일까? 이 hx라는 함수가 자, 뭔가 이렇게 아니고. 자, 잘 들어. gx 물어본 거 아니고요. 네. 얘 물어보는 거야 지금.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야. 얘가. 너 어떻게 해석하지? 근데 궁금한 게 네네. 그래서 저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다면은 구간이 이렇게 일직선에 있으면 그 최소값을 갖는다고 말해요. 최소값을 갖는다는 표현은 네. 이 아랫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이 되든지 아니면은 부호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이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최소값이 없다라고. 선생님 이거 x 플러스 2면 이제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 값냐고 물어보는 거는 네네. 최소값이 극소값은 아니니까. 근데 x 마이너스 플러스 2가 잠깐만. 왜 줬을까? F 마일 마이너스 떨어지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볼까요? 이걸 이제 그래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막말로 이거 그래프 그려도 되거든요. 근데 fx를 그릴 수가 없죠.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얘가 어떻게 생겨먹는지를 모르니까 뭐 감소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릴 수는 없는 상태야.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구간에서 얘는 항상 플러스야. 네.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데 얘 마이너스인데 얘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얘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그렇죠? 자, 이쪽도 1부터 3까지 범위니까 얘도 무조건 뭐야? 플러스. 근데 3보다 작다를 쓸 필요 없었는데. 네. 자, 그냥 요것만 하면 됐죠? 여기서 항상 플러스니까. 그럼 얘도 플러스거든요. 이제 여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저 감소라는 말이 뭔가 의미는 있을 거라는 말이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 범위 안에서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얘가 뭔지만 생각해 보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f-1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쵸? 네. 얘 음수거든? 근데 얘도 음수네? 그럼 얘는 뭐야? 플러스야. 근데 자, 쭉 갔어.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는 1이 되잖아. 그치? 근데 네. 1도 어차피 음수야. 네. 그쵸? 그러니까, 근데 봐봐. 여기에 1이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도 1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니까 어차피 음수랑 음수가 만났으면 양수인 거 맞아. 자, 이쪽 가보자.
여기에 이제 얘가 변수가 되긴 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어떤 값이 들어가도 얘는 무슨 수? 양수야. 그치? 근데 얘 한번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2거든. 그쵸? 얘는 뭐였어? 양수. 그럼 얘가 뭐가 돼? 얘는 음수가 돼. 그쵸? 지금 그래프가 얘는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그쵸? 양수, 음수, 양수. 그러면 분명히 얘는 뭔가 음수가 되는 지점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거든. 네. 양수였다가 일정 구간에서는 양수였다가 음수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양수로 가는 위치가 있어. 네. 그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를 최소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라. 자, 그게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인 거야. 이것만 딱 놓고 보면 그럼 최소값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양수, 음수, 양수니까. 자, 숫자를 좀 넣어볼게요. 1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얘는 F1 그리고 곱하기 3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얘가 어떤 값인지는 모르죠 지금. 네. 자, 3이야.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볼까요? 얘는 지금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그냥 3이에요. 얘가 지금 1이 됐을 때 어떤 값을 가지거든요. 근데 얘가 1이 됐을 때 이 값을 가져요. 근데 얘가 가지는 값은 잘 봐봐. 구멍이 없네. 뻥 뚫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봐봐. 이 fx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오는 동안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야. 맞죠? 얘는 계속 뭐야? 음수야. 아니 계속 양수야.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에다가 양수를 곱해봤자 어차피 감소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 이해되시나요? 네. 얘는 애초에 감소하는 그래프였어. fx는 감소하는 그래프였어. 여기다가 이걸 곱한다 한들 갑자기 얘가 바뀌진 않아. 심지어 생각해봐. 얘가 마이너스 1일 땐 얘가 1인데 1에 가까이 가면 얘가 오히려 더 절대값이 어떻게 돼? 증가하나. 커져. 맞죠? 네. 그러면 이거 더 어떻게 돼? 더 부채질하겠지. 쑥쑥쑥 하면서 더 떨어져라 하고 있겠지. 그런데 1이 되는 딱 지점에서 이렇게 된다고. 얘는 안 가죠. 그런데 하필이면 얘는 1일 때 어디 있어? 저 위에 있어. 불연속. 그 말은 얘가 여기서 무슨 꿈틀꿈틀 하겠지. 그래서 쭉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 지점에서 점을 못 찍고 갑자기 위로 점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얘가 최소가 됐어야 되는 지점이거든. 그런데 얘가 최소값을 못 가져. 그래서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가 미쳤지. 그러니까 이 두 번까지 다 봐야 돼. 저걸 13은 넣구나. 그러니까 바뀌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능이잖아. 그 정도 분별이 안 되나? 14하고 15의 15는 왜냐면 근데 이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뉘앙스로. 당연하다. 근데 15번은 노가다잖아. 약간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15번이 더 어려운 문제야. 지식에서 저거나. 왜냐면 그 사람들도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얘는 그 사람들 거의 고인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맞잖아. 야 점점 감소한대잖아. 그럼 얘는 갈수록 줄어들 텐데 얘가 드문 거 없잖아. 그럼 거기에 점이 못 찍어. 구멍 뽕 뚫려. 그럼 야 얘가 원래 최소값이 돼야 되는데 구멍이 뽕 뚫렸는데 최소값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여기로 점프할 테니까. 근데 당연히 최소값이 없지. 너무 당연한 건데. 그리고 니은은 야 니가 fx가 뭔지 어떻게 알아? 연속이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잖아. 땡. 이런 문제인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도 이게 그 86%라는 오답이 나올 거로 상상도 못했을 거야. 오 이게 왜? 그 사람들도 당황했을 수 있어. 86%를 보고 우리 의도는 이게 아닌데? 발표를 그렇게 하겠지. 이제 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게 지금 현재 교육 수준이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그냥 그 스킬에만 집착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막 발표를 했겠지. 그런 것들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디테일이었고 그냥 왜 fx를 언급하지 않았을까를 또 생각해야 돼.
왜 fx가 언급하지 않았을까? 왜 감수함수라는 것만 줬을까? 연산으로 풀어가자는 문제는 아닌 거야. 근데 우리가 연속은 연산으로 풀자면 연속을 알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연산을 통해서 이 경계값에서 같다는 걸 보여줘야 연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fx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잖아. 그냥 다항함수라는 말만 띡 던져주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 근데 얘는 지금 우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었던 거겠죠.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이제 15번으로 가봅니다. 얘는 뭐 이거 그냥 노가다의 끝판왕이에요. 그쵸? 네. 열심히 쳐? 빡세게. 그래서 안 했다고?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면 무조건 푸는 문제를 그래서 안 했다니. 근데 이게 이게 뭐. 너무 너무 뭐. 야, 근데 계속 나오잖아. 이 노가다 문제. 올해도 구모에 만약에 노가다 문제 나오잖아요? 그거 수능에 나온다?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6모에 나왔어. 근데 9모에 노가다가 또 나와. 그럼 수능에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너희 입장에서는 노가다가 나오는 게 낫다고 누누이 말하고 그 말은 너희는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가볼게요. 모든 수열에 대해서 9번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 아, 이런 문제 최악이죠. 값을 구하자는 건 괜찮은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모든 경우를 다 따져라 이거거든요. 진짜 최악의 문제야. 진짜 최악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진짜 어렵다고 낸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이거의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는. 자, 볼게요. 7번째 항이 40이고요. 자,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입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의 패턴이 거의 유사하죠. 자, 보시면 만약에 얘가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항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얘랑 앞에 거를 더해서 그 다음 항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얘가 만약에 3의 배수면 3으로 그냥 나누겠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A7을 기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7이 있는데 얘가 40이란 말이야. A9인데 A6 이건 제가 이미 풀어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7부터 차근차근 다 해나가셔야 되기는 해요. 자, 보면 얘가 지금 40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건 고정된 값이야. 그럼 우리는 생각하겠지. 이 앞에서 넘어올 때 얘가 어떻게 해서 넘어왔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네. 앞에가 가장 무난한 방법은 얘가 120일 때야. 3일 배수. 그렇죠? 120이어서 3분의 1을 해서 얘가 됐을 경우의 수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120인데 자 40이야. 그럼 그 다음은 뭐야? 이 둘을 더하니까 160이 되는 거고 3의 배수 아니니까 이 둘을 더하니까 200. 200이 되는 구성이 하나가 있겠다라는 거야. 일단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서 40. 얘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얘네 둘을 더해서 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둘을 더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값의 형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워. 그럼 1부터 다 해봐야 되나? 1, 3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저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 A5 더하기 A6가 40일 때 네. 라고 일단 가정을 하나 깔았고요. 네. 그러면 일단 A6는 3의 배수가 아니고 그럼 또다시 A6는 A4 플러스 A5이거나 아니면 3분의 A5거나 또 계속 생기쳐갖고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걸 다 일일이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야.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두 개의 항을 더하다 보면, 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두 개의 항을 더하다 보면, 근데 모든 항은 당연히 자연수라는 언지를 줬어요. 두 개를 더하다 보면 언젠가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하면 언젠가는 3의 배수가 나와. 그럼 3의 배수를 다시 또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를 바꾸고, 다시 또 더하다 보면 언젠가 3의 배수가 나오거든요. 이 패턴이 그래요. 보시면 이게 왜 자연수라고 줬는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더했어. 더하면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가 있어. 안 나오면 또 더해.
3의 배수가 나올 때까지 더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3의 배수가 나오면 나눌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규칙성이 있다는 거야. 3의 배수와 관련된 어떤 규칙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그게 도대체 어떤 규칙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숫자 1부터 한번 써볼게요. 5등에 자연수라고 있으니까 자 1, 2, 3, 1, 4, 5, 9, 3 이런 식이 됩니다. 네. 자 1 더하기 2, 3 나누기 3, 1 더하면 4 더하면 5 더하면 9 해서 3 3이 딱 떴어요. 그 다음에 더하면 얘는 뭐예요? 12 그럼 얼마? 4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는 구성이고 더하면 얼마? 16 그러면 20 그리고 36 12 그러면 1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면 48 얘는 16 더하면 64 더하면 80 더하면 144 이건 되죠? 네. 그렇죠? 그럼 얘는 나누면 70 아니다 48 8 그 다음에 요거 되죠? 네 16 그 다음에 60 반복됐어 64 그렇죠? 맞죠? 네 64 맞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80 얘는 결국은 반복되는 패턴이 결국은 등장한다는 소리야. 그렇죠? 결국은 등장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에 4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야. 아쉽다 그렇죠? 1부터 쭉 가보면 이렇게 쭉 반복되는 패턴이 결국은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근데 이 패턴들에서 저 40이라는 값이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여기에 40이 딱 낑겨 있었으면 그럼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애초에. 왜냐면 하나의 값으로 고정돼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시스템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말은 저 40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항을 1이 아닌 어떤 특별한 숫자로 세팅을 해야만 나오는 구조였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봐봐. 1로 시작하면 이런 구성이 만들어져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멈추는데 어차피 얘는 40을 포함할 수는 없는 구성인 거야. 정말 막말로 따지면 2, 3, 4, 5 다 해봐야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녀석은 결과적으로는 3의 배수 어쨌든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들 안에 또 규칙성이 없을까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봐봐. 만약에 3이라는 숫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보자. 얘는 앞에 있는 숫자가 뭔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출발해보는 거야. 3 앞에 있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얘는 나눌 거니까. 3으로 해보자. 1 4 5 9 3 1 얘는 패턴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6으로 시작해 볼게요. 6, 2, 8, 10 10, 18 18, 6. 그러면 패턴이 또 나오죠. 5 자,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나오면 이 패턴은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다음 9가 시작했어요. 3, 1, 4, 5, 9. 어차피 똑같은 패턴이 되니까. 그 다음에 12. 나온다. 4, 16, 20, 36 16, 12. 패턴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 5, 20, 25, 45, 15 패턴이 나왔어. 이 아이들을 봤더니 무조건 요 순번에서 패턴이 나옵니다. 우와 배수가 똑같네 무조건 나와요. 이 패턴이 원래 그렇게 설정이 돼 있으니까. 신기하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세팅이 되다가 그러면 40이 어딘가에 나오겠지. 네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언젠가 나올 거야. 자, 18, 6, 2, 8, 10, 그 다음에 18. 그럼 나왔죠, 이미. 자, 그러면 21에다가 7에다가 28 28?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35 35, 그러면 63 63. 여기서 나왔네. 21. 자, 24, 그 다음에 얼마냐? 8. 그 다음에 32 32, 40 40, 72 72, 24 24. 오, 너 되게 똑똑하다. 감사합니다 요, 멋있다. 자, 이렇게 쭉 가다 40 보면 떴다 어디서 나왔네요. 자, 여기 하나 나왔고, 나이스 그럼 얘는 지금 요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녀석이었던 거야.
거야. 뭐 좀 더 가보자. 27, 저 40까지 갈 거예요. 39까지. 자, 27이니까 얼마? 9. 얘는 36. 삼. 그러네. 3, 그 다음에 여기는 1, 1,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5. 5. 근데 뭐야? 27 다음에 9가 뜨고 9, 3, 27, 3 뜨고 1 뜨고 4 뜨고 5 뜨고 9 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겠죠. 그렇죠? 얘는 변수가 있네. 그치? 잠깐 슬슬 변수가 나타난다고? 그쵸? 자, 그 다음 가봅니다. 30입니다. 10, 40, 50, 90, 30. 다시 또. 여기는 변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거 맞죠? 맞죠? 저 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3, 맞아요. 1 맞죠? 자, 그 다음에 33. 그러면은 11, 그 다음에 44, 55, 99, 33. 똑같이 만들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 가보면 12, 4, 16, 20, 36 이렇게 하면 되겠고 39, 얘는 13, 그 다음에 52, 52, 그 다음에 65, 그 다음에 117, 얘는 39. 이렇게. 예. 자, 뭐 하나만 더 가보자. 42까지만. 14, 그 다음에 얘는 56,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126, 42.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 세팅이 될 거잖아요. 40도 안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어쨌든 이 40이 돼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분명히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40이 되는데 120이 돼서 40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과 그렇죠? 요 숫자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요게 이제 40이 걸리는 패턴이 있겠죠. 그럼 이 앞에는 얼마가 32와 8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 앞에는 지금 40 앞에 30이랑 8 얘가 이제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40 다음에 얼마죠? 72. 그 다음에 얼마? 24.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서 무슨 값? 최소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그럼 200과 24가 만나서 답은 224. 이렇게 세팅되는 문제. 저거를 보기 위해서 24까지 해봐야 돼. 아니죠. 숫자 배열을 살짝 가보면 이제 패턴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여기서 멈추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해본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 한 번 더 나온다? 뭐 또 있었네. 그렇죠? 여기 또 있어요. 자, 근데 얘는 봐봐. 얘가 7번째였잖아요. 8, 9번째. 이렇게. 90 너무 크다. 그렇죠? 네, 그래서 90은 최소값이 아니었어.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없네요. 없어요. 그런데 또 있어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뭐지? 요 라인이 6번째 라인이거든요. 이 6번째 라인 40이 나오면 절대 안 되잖아. 이 문제 구성상. 여기서 40이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7번째 라인이 되는 건데 여기가 40이 나오는 거 있었고 여기도 40이 있었으면 여기도 40이 나오는 패턴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고 1, 2, 3, 4, 5, 11까지 가네. 쭉 가면 결국은 40이 나오는 위치가 있을 거야. 앞에 게 얼마? 120. 근데 그건 이미 제가 적었네요. 우리가 처음부터 쓰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패턴에서는 결국 얘였던 거고, 그쵸? 그 다음 패턴도 찾았고 그 다음 패턴도 찾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녀석은 근데 요 라인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저기 규칙성이 없어 보이네. 그쵸? 요 라인에서 안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40이 나올 만한 위치들을 다 체크해봐서 그들의 최소값인데 몸은 좋게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 문제였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지. 야.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갔는데 하나 그럼 너 그 뭐지? 여기가 이제 7번째였어. 아니 산이란다. 신호나 네. 90도 나왔어? 네. 계산했을 때 24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일일이 하시다 보면 결국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뭐 아니면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1띵, 2띵, 3띵. 그 40 이렇게 해서 자연수. 이 숫자가 40이 나올 수 있는 구성을 만드는 건데 단지 요 안에 3의 배수는 이제 좀 배제를 하고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30과 10 구성이 안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40이 될 수 있는 숫자의 조합들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걸 기반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느낌의 문제였다. 근데 이렇게 풀는 뭐 문제여서 이게 애초에 문제 구성 자체가
노가다를 뛸 수밖에 없는 구성이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숫자의 조합에서 3의 배수를 언급했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가 3분의 1일까?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두 개를 더한다? 그러면 이제 이 숫자 이런 표현이 결국은 얘네들은 3의 배수를 기점으로 어떤 규칙성이 나온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3의 배수가 나올 때 연산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실제로 우리가 얘는 변수였죠. 하나의 변수는 존재했지만 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한 규칙성을 가지고 등장하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다. 특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 2, 3, 4, 5, 쭉 깔리는 형태였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약간 중구난방 느낌은 있어요. 중구난방 느낌은 있는데 찾아낼 수는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갈 필요는 없겠고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20번 때인데 우리가 지금 20번까지 했었고 이번에 20번. 자, 근데 20번을 누가 틀렸던데 아까? 잠깐만 20번 누가 틀렸었는데 20번. 그럼 잠깐 화장실 다녀요. 네,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움직임 거리를 구하라. 연산이 모르는 거 아니지? 선생님도 다녀오세요. 영상 영상. 뭐? 산이형 산이형 보게 되는 영상이 녹화되고 있었어? 자, 초차익에서 이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에 대해서 30분을 만드실 때 각도의 것을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fx에 대한 이 문제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이제 힌트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봐봐. 아마도 이 생각까지 하셨을 거예요. fx 마이너스 f1 그리고 X 마일 요 x 마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f 프라임의 안에 gx 요 생각은 당연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지금 왔어? gx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다 라는 건데 얘만 쓰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전제를 깔리죠. x는 1이 아닐 때 얘기해요. 네. 양변을 어떻게 생각해 볼까? 그냥 갑자기 듣는데 음. 뭔가 x를 1로 보내면 자, 리미트 x를 1로 보내면 프라임 그러니까 미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f 프라임 뭐가 되죠? G1 1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f 프라임 1 프라임 1이 f 프라임 g1과 똑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fx가 지금 3차 함수거든요. 네. 근데 f 프라임은 당연히 2차 함수예요. 네. 그럼 우리가 f 프라임 x를 생각할 수 있는 건 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1과 g1이라는 값이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요게 친절하게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라고 했으니까 진짜 문제. gx는 당연히 g1은 2분의 5보다 어쨌든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1이 당연히 왼쪽에 있고 2분의 5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x축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가 1이면 여기는 g 1이다. 1이다. 이런 정보가 이제 들어와 있는 거야. 일단은. 오케이. 자, 그렇다면 1은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게 지금 도함수다 보니까 이 녀석의 무슨 함수? 물론 이게 x축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얘가 극값을 가질지 아닐지 우리가 그런 건 알 수는 없어. 근데 이제 대충 이제 극값을 가진다고 전제를 하고 대충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없으니까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해보자. 그래프를. 네. 그러면 1이 극값이라기보단 어딘가에 1이 있다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리려나? 그것과 같은 미분계수가 저기 어디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자.
괜히 이제 극값으로 헷갈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1이 있을 거고 여기 오른쪽에 G1이 있을 거라는 거야. 네. 그런데 당연히 여기는 변곡점이 될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사이? 대칭. 뭐 이런 식으로 대칭인 관계가 있을 거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쵸? 자, 거기다가 이걸 또 고지고대로 해석해 보면 x에서 1까지야. f1이 여기잖아요. 네. 여기서 어딘가 x까지 갈 거란 말이지. 네. x가 어딘지 몰라.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녀석의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미분계수를 가진 gx가 있다는 거고. 네. 그렇지? 근데 이 gx는 최소값이 2분의 5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있을 거라는 거지. 네. 그렇죠? 자, 이제 이걸 묶어서 설명해 볼게요. 막. 편곡값 정리 같은 거. 자, 요런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그래프가 있다 한번 가정을 해보자. 네. 일단 여기에 변곡점이 있을 거고 1이라는 녀석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네. 근데 여기다 그리면 우리가 그림 그리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요런 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만약에 이거 너무 죄송해요. 1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면 여기에 G1. G 1이라는 녀석이 있을 거고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네. 자, 정말. 네. 근데 여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x좌표 1인 거 아니야. g라는 함수에 어떤 g라는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온대. 근데 그 값이 여기 있다는 거야. 네. 그치? 그러니까 g의 함수값이 x좌표인 거야 여기서는. 합성함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해석해보자. 자, 이 표현을 그대로 해석할 거야. x가 어딘가에 있을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여기에 x가 있다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미분계수를 가진 녀석은 두 개가 생길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그게 gx여야 돼. 그쵸? 네. 근데 우리는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gx가 생길 수는 없겠죠. 이쪽에 gx가 생겨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선생님 여기 2분의 5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맞죠? 왜냐면 1이라는 값이 우리가 그냥 편의상 여기다 그린 거지 1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쵸? 네. 그리고 gx의 최소값은 2분의 5보다 일단 커. 그쵸? 네. 그러면 gx라는 녀석의 좌표는 여기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요 둘 중에 둘 다 gx가 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gx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려면 둘 중에 누가 돼야 돼? gx는. 네. 어. 1이 만약 저기 있을 때 음. 왼쪽에 있는 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1이 여기 있으면 1이 그 저기 여기 저기 지금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아닐 수도 있으면 안 돼. 확실하게 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돼야만 해. 봐. 1이 만약 여기 있어. 그럼 네. 여기서 x를 여기서 잡았다? 그치? 그러면 얘랑 똑같은 미분계수는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생기겠지. 네. 그런데 여기에 생길 수 있다 없다? 없구나. 없죠. 왜 여기를 1로 잡으면 여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죠. 모르겠다. x의 값이 모든 실수라고 그랬잖아. 심지어 얘는 이쪽으로 그려도 돼. 이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x를 그려도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여기다 x를 그리면 gx는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도.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 나오겠지. 이쪽에서 하나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안 되잖아. 왜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니까. 아 저렇게 그렇게. 그렇지? 따라서 항상 가능하려면 gx는 이쪽에서 형성이 되는 녀석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이 문제의 의도가. 그렇죠? 왜냐면 항상 모든 실수에서 이게 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쪽을 보자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러면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거짓인 거니까. 그래서
gx는 여기 어딘가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지금 첫 번째 그림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케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는 거지. 그치? 그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야? 그게 이 문제의 맹점인 거지. 뭐 거기까지는 갖다 치자. gx 여기 있나 보다. 얘랑 똑같은 미분계수를 가진 녀석이 gx가 요 점의 좌표가 gx가 되나 보다. 까지는 갖다 치자.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분명히 저 2분의 5도 뭔가 있을 거야. 의미가. 그치? 자, 이제 그 의미부터 생각해보자. 봐봐. 봐봐. 내가 이를 여기다 잡았다 치자. 네. x를 여기로 잡으면 요런 데 gx가 생기겠죠? 네. 내가 x를 여기로 잡았다 치자. 그럼 여기에 생기겠죠? 네. 내가 x를 이렇게 잡았다 치자. 뭐 여기나 여기로 잡았다 치자. 그럼 여기에 생기겠죠? 내가 x를 이렇게 잡았다 치자. 여기에 생길 거고. x를 내가 어디까지? 여기 접할 때까지 잡았다 치자. 그때가 최소인가? 그러면 얘랑 얘밖에 없잖아. 네. 그치? 얘가 접점이니까 얘랑 얘밖에 없는데 얘는 돼 안 돼? 얘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무조건 있어야 된다잖아. 그러면 얘가 무조건 gx가 된 거겠지? 자 봐봐. 너희들 머리를 굴려서 여기보다 더 이쪽으로 gx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그러면 반드시 미분계에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 맞잖아요. 네. 얘가 gx가 일로 오려면 여기가 gx가 되려면 미분계에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 네. 근데 얘를 그럼 밑으로 떨궈야 되거든. 그럴 수 있는 방법. 근데 얘를 밑으로 떨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평균 변화율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생기니까. 얘를 위로 올렸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생기겠지.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저 2분의 5라는 말의 의미가 얘가 이렇게 접할 때 이 접점이 이게 최소값이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게 gx인데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gx의 값이 2분의 5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네. 표현 자체가. 저 궁금한 게 네네. 아까 빨간색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거 그러면 이 점이 gx인 거야. 얘가 gx인 거야. 아니라 이게 이렇게 왔다가 마지막 그 접점일 때가 가장 최소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최소가 아니고, 그렇지, 최소가. 이렇게 되는 값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이라는 값이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해보자고. 네. 해보면 되지 뭐. 자, 1을 내가 여기로 한번 잡아볼까? 변곡점인데 여기로 한번 잡아볼까? x를 여기로 잡아볼까? 네. 그러면 여기 생기겠죠. 네. 그렇죠? x를 내가 이렇게 잡았어? 그럼 여기 생기겠지? 이런 데 생기겠지? 네. 자, 너무 그림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x를 이쪽으로 보낸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겠지? 맞죠? 네. 그러다가 x를 이제 이쪽으로 보내보자. 여기로 한번 보내볼까? 그럼 얘랑 똑같은 녀석은 이었죠? 여기 사이에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프 형태 자체가 자, 저걸 그리기 위해서 이런 느낌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걸 표현하려면 이게 변곡점이야.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일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여기 있다는 거고 여기서 여기에다 선을 딱 그렸다고 치자. 그럼 여기 생기겠지. 네. 근데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죠? 왜냐면 아까 1이랑 G1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이쪽에 생겨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아니면 여기를 우리는 선택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GX라는 거야. 네. 여기다 딱 그려도 자, 이렇게 그리는 건 이쪽으로 하니까 의미가 없고 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가보자. 이쪽으로 좀 더 보내보자. 그럼 얘도 좀 더 이쪽으로 오겠지. 네. 얘가 좀 더 보내보자. 얘가 좀 더 이쪽으로 오겠지.
그럼 좀 더 보내보면 어느 시점에서 얘가 접하는 시점이 더 이상 올 수 있는 최소 값이 될 수 있겠어. 그게 딱 이렇게 저점이 됐대. 이렇게 요 값이 접할 때가 그 gx가 최소값인 거지. 왜냐면 이쪽을 못 쓰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그림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해봐도 1의 값이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결국은 여기서 뭘 했을 때 여기다 접했을 때 요게 이제 gx가 되는 거야. 이거보다 더 이쪽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왜 gx가 이걸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저 2분의 5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면 이 1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1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이 접점의 x좌표가 2분의 5구나 라고 얘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참 중요해.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림이 편의상 1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게 그림 그리기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그럼 얘가 지금 G1. 2분의 5야. 네. 그쵸? 얘가 얼마야? 1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왜? 비율관계. 점, 접점, 변곡점, 또 다른 미분계도 똑같은 점. 그래서 1대 1대 1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얘가 뭔진 모르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자 얘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1이라고 선택이 돼 있으니까 이 a이를 우리가 fx 마이너스 요걸 뺀 값 mx 마이너스 n 요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인데 1과 2분의 5를 실근으로 가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분의 5의 뭐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fx라는 녀석이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인데 얘가 넘어와서 플러스 m의 x 플러스 n 이런 꼴이 되고 네. 미지수 2개. 그래서 얘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 G1을 생각해보자. G1이 얼마일지를 생각해보면 얘가 변곡점이거든? 네. 아까 1하고 G1은 서로 어때? 함수가 그치. 똑같지? 네.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대칭 관계 있어. 그치? 그럼 네. 얘는 당연히 얼마야? 3이지. 네. 네. 또 이때 얘기를 맞죠? 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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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여기 네. 3인 거야. 그럼 얘는 이제 F3이 6이라는 소리야. 그쵸? 그것 때문에 얘를 준 거야. 그쵸? 극한을 써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저걸 안 쓰면 F3이 그러니까 G1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G1을 구하기 위해서 X가 1이 아닐 때 극한값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지. 물론 그냥 대입했을 때 좀 함수값이라고 치고 해도 되긴 하는데 정석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가야지. 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보가 나온 거야. 0 대입하면 마3이고 3 대입하면 6이 나올 수 있는 숫자의 구성을 만들어 주시면 m과 n의 값은 뜰 거고 그럼 10이 만들어지겠지. 자, 이런 버전이 하나고 이거 써도 돼.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3x의 제곱으로 시작할 거거든. 네. 그렇죠. 미분했으니까 더함수니까 얘가 지금 f'(x니까. 네. 근데 얘가 지금 x축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y는 뭐 t라고 한다면 c라고 한다면 저거 버전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f'(x-c가 1과 G를 최고차는 3이잖아. 그러면은 x-1인데 g1이 얼마였어? 3. 이렇게.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하겠지. 근데 이거 하려면 미분한 값이니까 얘를 넘긴 다음에 적분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럼 C를 쓰면 안 되겠다. K라고 할까? 그러면 적분상수까지 나오잖아. K랑 적분상수. 두 개가 나오니까 미지수 두 개가 필요해. 그렇죠? 이런 버전으로 가도 상관없고, 아니면 여기 그냥 3에다 놓고 x-2 축이 2니까 뭐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고, 이게 차라리 낫겠다. 그럼 f'(x가 얘가 플러스 k가 될 거고
D의 i를 적분하게 되면 x-2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 세제곱 그리고 k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0 대입하시면 여기 0 들어갔으니까 8 플러스 c. 그럼 c가 얼마야? 마 11. 마십. 여기 마십인 거고. 자, 여기다가 지금 3 대입하면은 1에다가 3k 마이너스 11이 6인 겁니다. 그럼 k 값은 얼마인가요? 30. 이상한데. 17, 16, 3분의 16? 뭐 이렇게 나오겠네. 몰라. 어쨌든 뭐 이런 느낌이겠지. 이렇게 가시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다가 이제 0 대입하면 00 대입했으니까 1 하고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뭐 숫자 왜 돼? 4분의 20. 괜찮은 거겠지. 그 다음에 여기 0 들어갔으니까 날라갔고 여기는 플러스 n이 마 3이니까 n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7? 숫자 마음에 안 드는데? 숫자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안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37? 일단 한번 해보자. 계속 끝까지 다 붙이고. 자, 이분들이 뭐 답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 대입하면 6 나와야 되는 거니까 3 대입하면 2에다가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 곱하고 3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3m 마이너스 4분의 37. 자, 요게 지금 6 이렇게 되네요. 그럼 3m의 값은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5인데 6 플러스 4분의 35인데 그럼 얘가 지금 4분의 4분의 24 59 그럼 m의 값은 4분의 왜 이렇게 커? 11분의 59? 11분의 59 오. 숫자 마음에 안 드는데? 있어서 어차피 4를 대입할. 12분의 59? 3인데. 4가 다 줄여줄래요? 12분의 59? 12분의 59? 3분의 1이 남는데. 뭐지? 숫자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잘못됐나? m 11분의 59 22번 제가 4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참수로 해석을 안 하지 보통. 그렇지. 17. 17. 이거 맞는데? 이거 맞는데? 근데 f 프라임 c의 값이 마산이라고. 자, 이거 정적분 했어. 여기 정적분 나와요? 잠깐만. 마산 3분? 맞는데. 이식 맞는데? 4, 4, 4, 4, 4. 이걸 이항시켰고 꺼냈고 적분을 하면 G1이 3은 맞죠? 적분했으니까 C 적분 공수가 마삼? 마삼? 뭐가 문제지? 잠깐만. 여기서 마이너스 2의 제곱 3에서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여기 틀렸네. 왜요? 요걸 했어야 돼. 왜냐면 축이 2인 건 알겠는데 네. 최소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까 거에서 최소값 설정을 했어야 돼. 아닌데? 맞는데? 최소값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3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3, 9 이렇게. 이거 적분하시면 k 넘어가서 플러스 k 되고, 이거 적분하시면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의 x 플러스 k의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고 C가 마상이에요. 000 c가 마삼이었네. 뭐야? 그리고 x에다 333 들어갔으니까 27 9, 6에 54 93, 27 날라가고
3k 마이너스 3이 0. 그러면 6이니까 k가 3이네요. k 3이네. 뭐 이렇게 깔끔해. 아까 저 12? 그럼 여기 12x 마이너스 3이네. 12x 마이너스 3. 아까 그럼 뭐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된 거고. 아까 그 이차함수 설정할 때 요거 할 때 그 축을 쓰긴 썼는데 3에다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 잘 했는데 이게 빠졌어. 네. 자, 이런 느낌의 문제였더라.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틀렸네. 요거 근데 설정해가지고. 마이너스 K 어차피 모르니까 여자도 어차피 상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 네모칸에. 그냥 그거를 다 싸그리 K라고 뭐 해도 다시 상관없어. 재설정해도 그러니까 얘랑 넘어가서 얘랑 K를 묶어서 뭐 C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거기서 또 적분상수가 들어가잖아. 이거 막 그치 C 아까 똑같이 그러니까 뭐 알파라고 해도 되고 그럼 요걸로 가면 fx는 뭐 정답? 요걸 이제 적분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X. 요거니까 알파 x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네. 뭐 아까 C 값은 많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근데 C 값이 마삼이 아니라 어. 마이너스 8 더하기 C는 마삼이에요. 마이너스 8 더하기 C는 많아? 0을 대입했으니까 0을 대입했으니까 X 그러네. 오, 신기하다. 0 대입하면 얘가 8 플러스 아까 이거 0 대입하면 지금 마이너스 8인데 어. 아까 그냥 플러스 8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왔네. 연산 틀렸네? 아이고. 자, 이렇게 하시면 나오네요. 그래서 그럼 여기도 지금 그런 건가? 여긴 근데 왜 그런가? 이게 뭐지 또? 이건 이제 이거 맞는데 mx 플러스 맞고 넘어가서 여기 들어갔고 0 대입. 뭐 어쨌든 이걸 됐으니까 네. 오케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저도 자, 네. 이런 느낌의 문제였더라.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걸 이제 생각해내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고민해볼 만한 문제죠. 그러니까 저게 이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단순하게 평균 변화를 미분계수랑 같다는 의미도 있지만 극한값의 의미도 가지고 있을 거고 두 가지 해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나를 구분지어서 요 표현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서는 gx가 발생할 수 없고 이쪽에서만 gx가 발생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의 최소값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특이점이 결국은 한 번 더 나타나게 된 거죠. 접했을 경우에만 최소값이 나온다.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인 거지. 그치? 우리를 거의 뭐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잖아. 무슨 해석적으로. 뭐야? 도대체 어쩌라고? 2분의 5는 도대체 뭔데? 실제로 2분의 5는 x 좌표를 뜻하는 거였어. 근데 2분의 5가 뭐 이런 데가 x, 2분의 5가 될 일은 절대 없잖아요. 딱 떨어지는 지점. 일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아쉽다. 이 식 잘 살펴보면 너무 예쁜데 진짜. 얘가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거든. 맞죠? 뒷자리가 좀 안 먹히는. 그리고 뒤에 있는 값이 여기 원래 이제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5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그래프냐면 흘러가는 거였네. 2,5 실제로 이런 그래프 그치 실제로 이런 그래프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그래프예요. 위로 흘러 올라가는 3중분을 가지긴 해. 2,5에서 3중분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대단한. 그래프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꽤 어려워요, 그렇죠? 네. 저 궁금한 게, 네네. 저 저번에 그 해석할 때 좀 맨 마지막에 음. F'1은 F'였잖아요. 저도 그 두 가지를 했는데 1이 뭐 G 저것처럼 대칭이거나 아니면 G1이 1이거나라고 했는데 G1이 1이거나를 안 따져도 되는 거예요. G1이 이런 걸 따지면 이 문제는 의미가 없어지지. 의미가 없어져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걸로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G1이 1이거나 G1이 1이거나 그래서 그렇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아무 G1이 1이면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어차피 그걸 할 수가 없어.
아까 그래서 얘가 언급했었잖아. 이거 2분의 5기 때문에 절대 1보다는 무조건 큰다. 그래서 G1은 반드시 여기 있어야 저걸 된다. 활용하려면 그렇지. 저거 활용하려면이라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G1일 수는 애초에 없었던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 애초에 이 문제 자체가 이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행은 안 되겠지. 이건 진짜 와 머리 겁나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거지. 여기다 선 그려놓고 그때면은 여기랑 밀집을 가는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평균 변화인데 얘랑 같은 미분계수를 가진 녀석을 설정하면 되겠다. 근데 두 개가 나오네? 그럼 한쪽만 안 쓰고 싶은데 이쪽을 버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 이 녀석에 제한을 두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고. 솔직히 한 번 써먹고 버리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개념이에요. 맞잖아요. 한 번, 이게 3년 전 시험이잖아요. 한 번 써먹고 버리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시험.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표현을 특히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효율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봤던 문제고 근데 이것을 평균 변화로도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극한값의 개념으로도 생각해서 대칭점, 변곡점이라고 하겠죠. 이런 구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엄청나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이에요. 근데 이제 슬픈 일이 너희가 20 안 해도 됩니다. 29번과 30번 지금 틀렸다는 게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슬픈 일이다. 이거지. 자, 안 해주셔도 되겠니 해야지. 자, 어차피 뒤에 수업도 없는데 뭐. 아, 형 아빠가 데려오시나? 네. 몇 시에 오셔? 10시? 오셨나? 아니면 저녁에 여기 앞에 그냥 앞에 세워놓으셔도 돼서 그냥 좀 하면 되지 뭐. 그쵸? 시간이 10시. 성우형 생각나요? 가스도 또 윤준선? 이거 좀 쉽지 않아 윤준선이나?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럼 한장님 그려야 될것 같아. 아니 한정은 모르겠어. 화물쌤 버스는 너무 재밌다. 얘 카운트다운 어떻게?